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지하수 관리 현황은 물론이고요. 오염수 정화 설비의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오늘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오늘입니다. 오늘 이 현장 시찰단의 구성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일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박 6일간 이렇게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자, 사찰단이 오염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비난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우선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번에 한 번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아, 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일어났고요. 네. 지난 12년 동안 거기서 흘러나온 지하수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137만 톤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처리하고 희석시켜서 방류를 하는데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30년 동안 할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137만 톤을 한꺼번에 이번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 예. 30년에 걸쳐서 희석된 물을 천천히 이렇게 내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하루에 한 120톤 정도의 물을 흘려보내는데 네. 지난 한 6년 동안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하고 우리는 완전히 절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뭐 교류가 중단이 예, 됐었으니까요. 우리가 IAEA라는 국제 조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 후쿠시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찰단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후쿠시마의 현장을 아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알려주는 출발점이고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첫 단계라고 이제 보면 그렇죠. 되겠죠. 예.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원전 오염수를 시료 채취를 해야 된다. 또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거는 탱크에 들어있는 오염수입니다.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시의 난지도 저 네. 아래쪽에 가면은 서울시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염수, 오수를 거기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한강 하류를 통해서 인천 앞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난지도 하수 종말 처리장의 탱크 속에 들어있는 오수, 정화조의 물을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거는 그걸 얼마나 잘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물을 검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겠죠.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비교적 깨끗하게 만들어서 법적 기준을 다 만족하도록 만들어서 방류하는 물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는 그 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찰단이 가서 채취해서 검증을 할 대상이 없는 거죠. 네.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IAEA의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고요. 또 분담금을 일본이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또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본이 내는 분담금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이 분담금은 일본이 많이 내고 싶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원자력 산업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IAEA의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책정이 된 거군요. 책정이 돼서 납부하는 거고 일본 전문가가 IAEA 사무총장을 지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IAEA가 일본 또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 아래 들어있다. 이런 평가는 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네. 1957년인가 8년에 설립이 됐고요. 유엔 산하 기구로 네. 한 170여 개국의 그 회원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그 수십 년 동안 네. 그 정말 정당성, 공정성, 전문성 이런 분야에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아주 권위 있는 국제 전문 기구입니다. 네. 이 전문 기구의 그 활동을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는 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죠. 네. 뭐 170여 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가 뭐 활동의 정당성을 좀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러면 모든 국제 활동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알프스라는 장비가 삼중수소를 포함한 일부 물질은 또 거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의 신체로 유입됐을 때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이게 네. 이제 오염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오염수에는 처음에는 그 연료봉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흘러나와서 네. 그 64종이 흘러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차갑게 식으면서 그 오염물질의 종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30종류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프스라는 장치는 그냥 고성능 초대형 정수기입니다. 아, 정수기요. 예. 걸러내는 기계. 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 이온 교환 수지라는 화학적인 그 막을 이용해서 그 오염물질을 걸러내는데, 네. 이제 탄소 14라는 방사성 물질하고 삼중수소라는 그 방사성 물질이 이 정수기로 걸러지지를 않아요. 네, 두 가지만요. 예. 네. 근데 탄소 14는 그 흘러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400배로 희석을 시켜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64종 중에서 62종은 그렇게 그렇게 처리를 해결이 하는 된 거고, 거고요. 그게 이제 알프스가 하는 역할이고, 네. 나머지 한 종,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충분히 물켜서 내보낸다. 커피 한 잔을 100배로 물키면은 더 이상 커피라고 그러기가 힘들어지죠. 네. 커피가 독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죠. 우리가 커피 100잔을 한꺼번에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희석을 시키면, 물키면 그 오염물질의 독성은 물키는 정도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하는 게, 약해지겠죠. 그렇죠. 네. 명백한 과학적 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거와 희석,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국제 기준에 적합한,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 하는 게 그 일본 정부의 그 계획인데요. 네. 여기 제가 하나 꼭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가 꼽아 보니까 한 20종류가 넘는 것 아유.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거다. 네, 뭐 하는 제주도 얘기가, 어디에 와서 예. 뭐 어떻게 되고 예. 뭐 저도 그런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후쿠시마라는 게 혼슈의 반대쪽에 있죠. 태평양 연안에 네. 있고 중간 이북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주도로 직접 오는 해류는 없고요. 아, 네.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그 페트병을 던지면 그게 제주도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제로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연구소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한 1억 5천 개 정도 던지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어쩌다가 1억 5천만 분의 1이네요. 1이에요. 로또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거기에 몇 배가 되는지 계산도 안 되는 그렇죠. 확률이군요. 해류라는 거는 오염물질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후쿠시마에서 버린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제주도까지 끌고 오는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버린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일부가, 그것도 정말 극히 일부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전부가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1억 5천만 분의 1을 부각시켜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태평양에서 나는 수산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면서 네. 지금 그 수산물 그를 판매하는 업자들, 사업자들 그리고 어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방사성 핵종이라는 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암성입니다.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오염된 사실을 알고 오염된 수산물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인 것이 암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네. 술하고 담배도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아, 네. 근데 술 한 잔 마신다고 암에 걸리는 거 아니죠. 담배 연기 한 번 마셨다고 암에 걸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가까이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오염된 수산물을 상당한 양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네.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쩌다 한두 번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 부분을 부각시켜서 예. 네, 이런 뭐 어떤 의미를 만들려는 세력들이 좀 과하게 포장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국민 안전을 핑계로 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던지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나 그 수산물을 그 산업에 관련된 다른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또 명칭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갔었는데 정부는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이번에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지금 천여 개의 탱크에 들어있는 137만 톤은 명백하게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오염수인 거죠. 확인된 오염수고요. 네. 그거를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그중에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요. 제거하면 그거를 처리수라고 부르고요. 아, 네. 거기다가 다시 바닷물을 400배를 더해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방류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만든 물은 방류수입니다. 아, 이건 방류수군요. 예,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희석시킨 것은 방류수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좀 과장되게 전달이 됐는데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한 사람이 와서 네. 자기는 그 희석시킨 물을 1리터를 마실 의사가 아, 네. 있다. 뭐 저희도 그런 기사로 얘기를 다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조금 좀 조심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 방사성 물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삼중수소에 관한 한 그 희석시킨 물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는 마셔도 마시는 된다. 걸 걱정할 아. 수질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수준이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걸 바닷물로 희석을 시켰기 때문에 짭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만족을 못합니다. 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네. 소금 때문에. 예, 네. 실제로 마시지는 못하지만 그 방류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방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고 그거를 지금 IAEA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물, 소금을 제외하고 표현을 한다면 이 방류수는
먹어도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그러나 있겠네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네, 거는 지금은 불가능하다. 마실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오염수와 처리수 중에 어떤 단어가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야겠죠. 탱크에 네. 들어있는 건 오염수고요. 다른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거는 처리수고, 네, 그 다음에 희석시켜서 실제로 바다로 흘러가는 거는 방류수입니다. 방류수. 네. 그래서 IAEA도 이 처리수에 통제된 방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통제라는 말은 희석을 뜻하는 거예요. 네, 희석이 된 물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G7 정상회의의 음식을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준비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아쉽죠. 네. 일본 정부가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1년에 사고가 난 다음에 6년 동안 후쿠시마 근해에서의 조업, 그러니까 수산물 채취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도 지금 그 수입을 금지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그 후쿠시마 사고 현장 근방에서의 농산물 유통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채취가 금지였군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냥 후쿠시마에 오염된 농산물, 수산물을 가져와서 외국의 정상들한테 대접을 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검사를 해서 농산물의 품질 기준, 수산물의 품질 기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 정상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전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좀 해줬으면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근데 또- 오염된 식재료가 아닐까 뭐 이런 좀 예. 우려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네. 않을 것이다 하는. 근데 그 하필 또 발표를 후쿠시마현 도지사가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일단 상황이 조금 뭐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수에 대한 이런 결과들은 우리 시찰단이 또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보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공포에 떨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캐나다나 미국이 훨씬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후쿠시마 해류가 그쪽으로 흘러가기 해류가 또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군요. 예, 그런 거기는 직접 가는 해류가 있고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아주 유명한 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네.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일본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은 일본하고의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협조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도 1957년에 IAEA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IAEA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11개국의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네. 그 태스크포스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IAEA,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후쿠시마 현장이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뭐 후쿠시마 원전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본 정부와 신중하게 기술 협력 그리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검증 결과를 다음 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그 결과에 따라서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시찰단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덕환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